네, 안녕하세요. 자, 이전 영상에서 댓글 작성한 내용을 받아오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 리파지토리를 또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클래스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를 정의하기 전에 이제 엔티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엔티티는 네, 좀 쉽진 않죠. 네. 자, 커멘트 엔티티는 자, 엔티티 getter, setter, 테이블 네임을 커멘트 테이블에서 id 컬럼 id 주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제약 조건 간단하게 네. 콘텐츠와 라이터 두 개 주고요. 시간 관리를 위해서 베이스 엔티티를 네, 상속받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댓글은 이제 누구의 자식이냐? 테이블의 자식, 그 보드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보드를 참조하는 관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보드와 자 여기서 또 이제 고민해야 될 거 보드와 코멘트의 관계는 어떠냐? 1대 n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댓글이 기준이니까 many to one. column 그 id.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 파일에서 했던 것과 구조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드 파일도 보드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 하나에 파일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제 구조적인 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니투원과 조인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코멘트 엔티티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보드 엔티티에다가는 마찬가지로 네, 그 보드 파일에서 했던 거를 네, 여기 위에 선언부는 좀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죠. 그 부모가 삭제되면 자식도 함께 삭제된다. 네. 왜냐면 댓글도 마찬가지로 게시글이 지워지면 관련된 댓글도 지워지는 게 뭐 보통이긴 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코멘트 엔티티가 코멘트 엔티티 리스트 유 어레이 리스트 네, 이렇게 관계를 맺어 놓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레파지토리까지 인터페이스로 코멘트 레파지토리 엑스텐즈 JPA 레파지토리 코멘트 엔티티 콤마로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코멘트 레파지토리를 주입받고
컨트롤러에서도 서비스를 주입받고.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보면은 네, 코멘트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테이블에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외래키가 추가가 되었고 이 보드 아이디라는 컬럼은 네, 부모 테이블에 아이디 값을 참조하는 관계로 참조 관계가 잘 맺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과정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댓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클래스의 세이브 메서드로 어, 요청을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에 와서 이제 세이브를 하기 전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DTO로 받아온 것을 엔티티로 변환하는 네, 작업이 필요하겠죠. 코멘트 엔티티 to save. 그 요렇게 이제 그 클래스 메서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어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원래 그 전에도 언급은 했지만 원칙 이제 좀 되도록이면 엔티티 클래스는 정말 철저하게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커멘트 엔티티는 뭐 기본 생성자도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고 어떠한 생성자도 외부에서 함부로 노출시키지 말자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엔티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DB를 다루는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DB가 뭐 함부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엔티티를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냥 클래스 메서드만 따로 하나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뭐 코멘트 엔티티를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서 이 객체의 메서드로 호출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걸 하지 말자라는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요 내용에서는 뭐 이렇게 철저하게 막 보호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약간 이제 좀 섞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 쓰는 이유는 이제 그런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빌더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네, 한번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엔티티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왜 이걸 쓰느냐? 여기는 클래스 내부니까요. 네, 클래스 내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내부적으로만 뭐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굉장히 좀 하여튼 그렇게 좀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네,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자, 그 자식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부모 엔티티가 필요하죠. 네, 그 우리가 파일 처리할 때에도 이 파일 처리를 하기 전에 네, 부모 엔티티를 그 파일 저장하기 위한 엔티티 변환에 네, 요 부모 엔티티를 같이 넘겼었어요. 네, 제가 지금 잠깐 그 부분을 좀 깜빡을 했는데 자, 그래서 보드 리파지토리도 주입을 같이 받아서 네, 먼저 음, 부모 엔티티를 먼저 조회를 해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드 레퍼지토리에 find by id를 이용해서 네, 그 우리가 보드에 find by id를 할 때는 그 보드 아이디가 필요하죠. 네, 보드의 아이디. 근데 그 보드 아이디는 지금 어디 들어 있느냐? 커멘트 DTO에 보드 아이디라는 필드에 지금 들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 받아오고요. 자, 그래서 뭐, 뭐 이렇게 해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부모 객체가 실제 있으면 뭐 글 번호가 잘못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한다면 네, 여기서 음, 네, 있으면은 잠시만 풀어서 쓰겠습니다. 예, 없으면 저는 공을 반 파일을 잡고요. 네. 지금은 이제 먼저 부모 객체를 부모 엔티티를 조회를 한 건데 뭐 혹시라도 부모 엔티티가 조회가 안 된다면 부모 엔티티가 조회가 된다면 이제 댓글 저장 처리를 하는 거고 부모 엔티티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너를 리턴해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뭐 그에 대한 어떤 응답을 주자 뭐 이런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이브 엔티티로 변환을 할 때 보드 엔티티도 같이 보내야 되고요. 네, 그걸 제가 아까 좀 네, 살짝 뺐고요. 빼먹었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 보드 엔티티도 추가가 돼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넘겨받은 작성자 내용 그다음에 게시글 번호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글 번호로 조회한 부모 엔티티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를 활용할 때 이제 참 연관 그 참조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뭐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제 변환해 온 거를 이제 저장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 get id까지 해서 리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댓글 작성하는 기능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아까 리턴 값을 활용한다면
자, 댓글을 작성 성공하고 세이브는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작성하면은 이제 그 기존 댓글에 새로 작성한 댓글이 추가된 목록을 다시 화면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럼 기존 댓글에 그냥 뭐 새로운 댓글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전체 댓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화면에서 반복문 형태로 보여주는 게 훨씬 뭐 다루기가 더 쉬운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성 성공하면 어, 네, 댓글 목록을 가져와서 리턴한다라고 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find all이라는 메서드를 또 정의를 해서 이제 그 처리 결과를 가지고 올 거고요. 어, 이제 댓글 목록이라는 건 네, 어떤 의미냐? 그 해당 게시글의 댓글 전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라는 건 뭘 기준으로 우리가 목록을 가져와야 되느냐? 해당 게시글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댓글 전체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멘트 DTO에 모두 아이디 값을 보내줘야 되고요. 리턴은 코멘트 DTO로 받아옵니다. 네. 요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이 댓글 목록을 가져올 때는 게시글 번호가 기준이 된다. 이제 요 내용이 이따가도 또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find all 메서드. 자, find all은 자,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요런 쿼리를 좀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게시글 기준으로 목록을 전체를 가져오고 이제 거기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최근에 작성한 댓글이 가장 먼저 보이게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하려면 네, 메서드를 좀 하나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네, 댓글 처리도 좀 약간 좀 뭐가 할 일이 많죠. 자, 이제 저 쿼리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줄 수 있냐면, 자, 일단 리스트 타입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자, find
all by board entity. 이제 아까 쿼리를 잠깐만 다시 가져올게요. 자, find all by board entity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제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order by는 어떤 식으로 이제 JPA 문법을 적용할 수 있냐? 말 그대로 order by 그리고 네, 뭘 기준으로? ID를 기준으로. ID. 그다음에 내림차순, 오름차순. 네, DESC. 그리고 어 우리가 find all by board entity, 그러니까 보드 ID 값을 받고 가는 거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개 변수는 보드 그냥 롱 타입의 아이디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세이브할 때도 보드 엔티티를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보드 아이디를 기준으로 뭔가 조건으로 조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서도 엔티티가 매개 변수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면서 좀 네, 뭐 참 편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 메서드 정의하는 게 이것도 그 울티메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대소문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대소문자 그대로 사용을 해야만 제대로 된 쿼리가 어,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쿼리가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네, 뭐좀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복붙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또 보드 엔티티가 또 필요하죠. 네, 그래서 레퍼지토리에 find by id 어, 보드 아이디. 자, 그냥 바로 get을 꺼낼게요. 보드 엔티티를 꺼내고 네, 우리가 만든 메서드를 호출해서 네, 이렇게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메서드 이름이 좀 길 뿐입니다. 네, 이름만 좀 길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출 결과를 엔티티 리스트로 받아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엔티티 리스트를 ETO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는 뭐 보드 리스트 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런 쿼리를 위해서 이제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했고 이제 조건에 엔티티 그 보드 부모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 엔티티가 매개 변수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 엔티티를 또 조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옵셔널을 그냥 바로 꺼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엔티티 리스트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DTO 리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포문을 돌렸다. 이제 그 변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요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옮겨 담는 거죠. 자, 그래서 to comment DTO를 이제 만들면 id 그다음에 어, creative time 지금 어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식이 부모 그러니까 자식한테 있는 부모 엔티티 값에서 아이디를 이렇게 꺼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가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는 분들은 뭐 사실 이 보드 아이디를 이제 그 상세 조회 화면으로 가져갈 때는 뭐 완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같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그럼 좀 풀어볼게요. 자, 보드 아이디를 같이 넘겨받도록 하고요. 그러면 서비스에서 네, 여기에서 받은 요 보드 아이디를 같이 넘겨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더 뭐 보기는 더 편하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엔티티를 DTO로 변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 구조를 쓰겠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예, 서비스 메서드에다가 트랜잭셔널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네, 또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 목록까지는 가져왔고, 자, 그럼 컨트롤러에서 마무리만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서는요, 리스폰스 바디를 쓰지 않고요, 리스폰스 엔티티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이 코드를 같이 그러니까 엔티티는 이제 바디와 헤더를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객체고요.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바디 값 그다음에 상태 코드를 같이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패한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not found 뭐 이런 상태 코드를 이제 리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에이작스에서 네, 요 에러 부분이 동작하도록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아무런 내용을 지금 아직 이제 그냥 단순히 콘솔 로그만 좀 찍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한번 이제 목록 데이터가 여기에 잘 담겨 오느냐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한 내용은 댓글 작성이 제대로 됐으면 목록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콘솔에 찍을 거예요. 네, 그 부분까지만 확인해 보고 네,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요청 성공이 떴고요. 여기 보시면 요 댓글 데이터가 이렇게 네, 왔죠. 또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뭐 작성자를 이번에는 다르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넘어오죠. 네, 그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이 다 넘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나중에 작성한 값이 여기 먼저 나오게 되죠. 먼저 작성한 값은 아래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댓글이 작성된 거 역순으로 나오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네, 이 리스폰스가 넘어오고 있다. 네,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진행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네, 한번 진행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제 화면에다가 목록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